여러분의 사랑방 이야기 시작합니다. 과부 하나 탐내다. 마을에서 쫓겨난 양반들. 조선 후기. 넉넉한 재산과 신분을 가진 두 젊은 양반. 정찬욱과 김상혁은 마을에서 잘생기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주 주목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손에 넣으려 했으며 특히 아름다운 여인을 탐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찬욱과 상혁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마을에 사는 가난한 과부 이은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은희라 그녀가 과부라더군. 하지만 그 미모가 대단하다지. 찬욱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더군. 한 번 본 자들은 모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지. 상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은희를 동정하거나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그녀를 찾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탐욕에서 비롯된 관심이었습니다. 은희를 내 사람으로 만든다면 이 마을에서도 내 명성이 자자할 것이다. 찬욱이 말했습니다. 상혁은 이를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내 것이다. 찬욱, 너야말로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게나. 두 사람은 은희를 두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탐욕으로 가득 찼으며 은희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은희는 남편을 잃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집에서 머슴 강수와 함께 살아가며 고된 노동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님, 오늘 밭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마님께서는 쉬십시오. 강수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수야. 내 손으로 해야 이 집이 유지될 수 있다. 은희는 강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은희는 점점 더 불편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옆마을 양반들이 그녀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그녀를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찬욱이 그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과부님, 홀로 사신다니 고생이 많으시겠소. 제가 도움을 드리리다. 은희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양반님, 저는 지금의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이의 동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찬욱은 그녀의 거절에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 탐하고 싶다는 욕망이 커졌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상혁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과부님, 저도 당신의 고단한 삶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유한 집안에서 당신을 편히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은희는 그의 말에도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양반님들의 호의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은 양반들의 탐욕에 불을 붙였습니다. 머슴 강수는 은희를 향한 양반들의 관심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단순히 은희를 존중하거나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양반들이 마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너무나 분합니다. 마님은 단지 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강수는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수는 머슴으로서 직접 양반들을 대적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의지로 은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집에서 기르던 작은 강아지 보기에게로 향했습니다. 보기는 은희와 강수가 키우던 강아지로 작고 순수했지만 영리한 동물이었습니다. 보기를 이용하면 저 양반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강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양반들의 탐욕과 경쟁심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찬욱을 찾아가 은희와 상혁이 미래를 나누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흘렸습니다. 찬욱 나리, 제가 들은 바로는 상혁 나리께서 은희 과부님과 자주 만난다 하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더군요. 찬욱은 이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상혁이, 그 자가 내 것을 건드리다니. 두고 보자. 찬욱은 상혁을 찾아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은희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냐? 내가 감히 내 여자를 탐하다니. 상혁은 당황했지만 곧 응수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은희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나보다 먼저라 생각하지 마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며
더욱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양반들의 탐욕과 경쟁심을 이용해 그들 사이를 완전히 틀어지게 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반들의 성격과 약점을 철저히 분석하며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작용할지 꼼꼼히 계획했습니다. 저들은 서로를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인간들이다. 그들의 욕망을 서로를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 강수는 보기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보기는 그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작고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강수는 먼저 찬욱과 상혁이 은희를 만나려는 시점을 알아내어 서로 엇갈리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은희가 마을 어귀에서 상혁과 미래를 나누었다는 거짓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보기를 데리고 은희의 집에서 찬욱의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보기에게는 은희의 손수건을 물려주었고 고기가 그것을 물고 상혁의 집으로 가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보기는 영리하게 길을 익혔고 강수의 계획대로 행동했습니다. 며칠 뒤 찬욱은 자신의 집 앞에서 보기가 은희의 손수건을 물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보기가 상혁의 집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건 은희 과부의 손수건이 아니냐? 상혁, 그 자가 내게 거짓말을 한 게 틀림없다. 찬욱은 보기가 물고 간 손수건을 확인하며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즉시 상혁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찬욱은 상혁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김상혁, 너 지금 당장 나와라. 내가 감히 내 것을 탐하다니. 상혁은 갑작스러운 찬욱의 방문에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리 소란을 떠는 게냐, 찬욱? 찬욱은 상혁에게 손수건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손수건이 은희 과부의 것임을 너도 알 것이다. 내가 그녀와 미래를 나눴다는 증거다. 상혁은 황당하다는 듯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너야말로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그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냐? 오히려 내가 그녀를 억지로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찬욱은 상혁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억지라니. 내가 그녀를 위하는 마음은 진심이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더럽히려 하고 있지 않느냐?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충돌했고 그들의 다툼은 곧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수는 두 양반이 서로를 의심하며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수는 은희의 집에 숨어든 양반들이 그녀에게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희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양반들의 탐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며 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저 양반들은 단순히 과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강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들의 위세에 눌려 침묵하던 사람들도 은희의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에는 점차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저 양반들에게 끌려다녀야 하는가? 은희 과부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시다. 강수는 보기를 다시 이용해 찬욱과 상혁의 다툼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희의 집에서 상혁의 집 방향으로 가는 보기의 발자국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습니다. 보기는 은희의 작은 소품을 물고 상혁의 집으로 갔고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두 양반의 다툼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물고 간 물건이 은희 과부의 것이라면 저 양반들은 분명히 서로를 속이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점차 두 양반의 탐욕과 갈등에 대한 분노를 키워갔고 강수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다툼을 마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찬욱과 상혁은 은희를 차지하기 위해 마을 한복판에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은희를 더럽혔다면 너도 이 마을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찬욱이 외쳤습니다. 내가 더럽혔다니! 오히려 내가 그녀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냐! 상혁도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무책임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양반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양반 다 이 마을에서 나가라.
너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결국 찬욱과 상혁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마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마을은 더 이상 마님을 괴롭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강아지 보기와 함께 작은 집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은희와 강수 곁에서 밝게 짖으며 행복을 전했습니다. 양반들이 마을에서 쫓겨난 뒤 은희와 강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창문 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야, 내가 이 마을에서 홀로 살기 시작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내가 이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강수는 은희의 말에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마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마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반들의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마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십니다. 은희는 강수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야, 내가 곁에 있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강아지 보기는 여전히 은희와 강수의 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기는 마당에서 뛰어놀며 밝은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보기가 갑자기 집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길가에서 낯선 사람에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보가, 왜 그러느냐? 강수가 달려가 보니 낯선 행상이 길을 지나며 은희의 집을 흘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행상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행상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길을 지나가던 것뿐입니다. 강수는 행상이 떠난 뒤에도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가, 내가 늘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너처럼 작은 존재가 이 집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은희는 강수와 보기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반들이 떠난 뒤에도 그들이 남긴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악영향을 끼쳤고 일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은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과부는 참으로 곤란한 사람이라더니 결국 두 양반을 다 쫓아낸 셈이지 않나.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은 은희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야,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지만 강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님, 떠나시면 그들의 헛된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마님께서는 이곳에서 당당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곁에서 마님을 지킬 것입니다. 은희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구나. 내가 없다면 나는 벌써 이곳을 떠났을 것이다. 어느 날 보기가 집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보기가 짖는 곳으로 가보았고 그곳에는 묘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찬욱과 상혁이 떠난 뒤 그들의 남은 부하가 은희를 다시 괴롭히기 위해 남몰래 이곳을 드나든 흔적이었습니다. 강수는 다시 긴장하며 보기를 안았습니다. 마님, 누군가 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님을 위해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강수는 은희를 위해 집 주변을 더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 곳곳에 작은 덫을 설치하고 고기가 밤에도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더했습니다. 보가, 이제는 내가 마님의 진정한 수호자다. 내가 없는 동안 마님을 꼭 지켜줘야 한다. 강수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기는 그의 말을 이해한 듯 밝게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은희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스스로 정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양반들의 탐욕과 잘못된 행동이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두 양반이 마을을 어지럽혔던 것이지. 은희 과부님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 머슴 강수가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거야. 사람들은 은희와 강수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들에게 조금씩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와 강수는 보기와 함께 작은 집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수는 밭에서 땀 흘려 일하며 은희와 보기를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수야,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너의 용기 덕분이야. 은희는 강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언제나 마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보기도 저도 마님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은희와 강수가 보기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양반들 중 찬욱의 친척이었던 정 대감이 마을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찬욱이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문의 자제가 이 작은 마을에서 그런 치욕을 당했단 말인가?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 정 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과거의 일을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은희와 강수의 용기를 존경하고 있었기에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감나리, 그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지요. 그러나 정 대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희의 집에 직접 찾아가 무언가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은희는 정 대감이 집 앞까지 찾아오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보기는 그를 보자마자 크게 짖으며 경계했습니다. 이 과부라 하셨소. 나는 정 대감이라 하오. 당신이 우리 찬욱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알고자 이곳에 왔소. 은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 나리, 저는 그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뿐입니다. 찬욱 나리가 저를 탐하며 괴롭혔기에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정 대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인이 감히 양반 가문을 모욕했다는 것만으로도 죗값을 치를 일이다. 당신의 말은 내게 중요하지 않소. 나는 내 조카의 명예를 되찾아야만 하오. 은희는 그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대감 나리, 저는 결백합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정 대감은 그녀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좋소. 내가 이 마을에서 진실을 찾아내겠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정 대감이 은희를 괴롭히기 시작하자 강수는 다시 은희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정 대감의 움직임을 은밀히 관찰하며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마님, 대감나리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강수는 밤중에 정 대감의 하인들이 은희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감나리께서 이 과부를 법정에 끌고 가려 하신다더군. 찬욱 나리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강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은희마님이 법정에 끌려가도록 두지 않겠다. 그들의 허점을 찾아 반드시 이 일을 막아야 한다. 강수는 보기와 함께 정 대감과 하인들을 추적하며 그들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정 대감은 은희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찬욱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증거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과거 찬욱과 상혁이 다투던 현장에 있던 하인들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 은희를 무너뜨릴 생각이로군. 그것을 밝힐 수만 있다면 대감나리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보기를 이용해 하인들이 거짓 증언에 대해 말하는 순간을 몰래 엿듣고 이를 증거로 삼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정대감은 마을 한복판에서 은희와 강수를 불러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말했습니다. 이 과부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소. 그녀는 법정에서 그 죗값을 치러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정 대감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감히 그의 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강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나리, 말씀을 멈추시지요. 당신께서 하인들에게 어떤 거짓 증언을 준비시키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강수는 보기를 데리고 나와 하인들이 거짓 증언을 말하는 물건을 꺼내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기는 대감이 하인들에게 증언 시 후에 10량씩 주겠다는 증서를 몰래 찾아서 물어와서 강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대감나리야말로 이 마을을 어지럽힌 자요. 당신이야말로 이 마을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입니다. 정대감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난 뒤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은희를 괴롭히지 못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은희와 강수는 보기와 함께 그들의 작은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습니다. 금지된 사랑, 약초꾼 여인에 비해 깊은 산골 마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외딴 곳에서 살아가는 여인 연하는 자연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초가집에 살며 약초를 캐고 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연하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연아야, 오늘은 산에 가지 말거라. 어제도 너무 늦게 돌아왔잖니.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연하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생계를 이어가는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연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희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나무짚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숲속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 누구요? 낯선 목소리에 연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양반과 자제인 도연이었습니다. 제가 놀라게 했나요? 미안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도연이라 합니다. 연하는 그의 말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연하라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산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고 연하는 자신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이 연결되었고 마침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연과 연하의 사랑은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입은 빠르게 움직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양반과 자제가 천한 여인을 사랑한다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고 이러는가. 연하가 아무리 얼굴이 고와도 신분을 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소문은 곧 도연의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도연을 불러들였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 천한 여인과 엮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도연은 아버지 앞에서도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연하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신분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설득하려 했고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너는 가문의 자손이다. 내가 그 여인과 함께 한다면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도연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도망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연하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 석주가 있었습니다. 석주는 연하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지만 그녀가 자신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주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있어서 항상 의지가 돼. 연하의 말은 석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연하가 자신이 아닌 도연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하필 그 양반 자제를 사랑한단 말인가? 그는 너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이야. 너를 결국 버릴 거라는 걸 왜 모르는 거지? 석주는 도연과 연하의 관계를 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연하가 산에서 산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중 우연히 귀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산삼은 조선시대에 매우 귀한 약재로 부유한 양반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산삼을 보며 도연과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이 산삼을 팔면 도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도령님께 짐이 되지 않아도 돼.
연하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캐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곧 석주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석주는 도연을 찾아가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도령, 연하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산삼을 옆마을, 돈 많은 상인에게 주어 결혼하려고 합니다. 도연은 석주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석주는 연하가 산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일부러 목격한 것처럼 꾸며 도연에게 증거를 대며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연하와의 약속 장소로 나갔지만 그녀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연하가 나타나자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하, 산삼을 발견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혹시 나를 속이고 연마을 돈 많은 상인에게 시집가려 한 것이냐? 연하는 도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령님,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도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이 산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석주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도연이 떠난 후 연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신자로 오해받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며칠 동안 산삼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와 단호한 말이 계속 떠올라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도령님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으시겠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야. 한편 석주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연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마치 연하의 고통을 이해하는 척하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연하야, 도현, 도령은 너를 떠났어. 이제 그를 기다리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나는 내 곁에 있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널 지켜줄 사람은 나뿐이야. 하지만 연하는 석주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해 보였고 도연과 자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석주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주야, 너는 어떻게 내가 도령님과 헤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니?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석주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어. 모두가 너와 도령님이 헤어진 걸 알고 있더라. 나는 단지 내가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서 온 거야. 연하는 석주의 말을 믿는 척했지만 그의 행동에서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석주가 자신과 도연 사이를 이간질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역시 연하와 헤어진 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연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계속 떠올랐고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나를 속였을까? 그는 연하의 진심을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떠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연하와의 추억이 서린 산속으로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연은 우연히 산속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깊은 통찰력을 가진 해운 스님으로 오랜 세월 산속에서 수행하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주는 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젊은이여, 내 얼굴에 깊은 번뇌가 드리워져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연하와의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실을 보려면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내가 그녀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녀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라. 스님의 말은 도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연하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은 연하가 발견했다는 산삼의 행방이 이상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연하가 그 산삼을 상인에게 주어 혼자 부유한 삶을 살 계획이었다면 이미 상인과 혼인 이야기가 소문이 났었을 텐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산삼은 연하가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발견한 것일지도 몰라.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도연은 산삼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산삼에 대해 물었고 결국 석주가 산삼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석주가 산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연하는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어. 도연은 석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석주를 찾아가 단호히 물었습니다. 아, 석주, 내가 연하와 나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냐? 내가 산삼을 훔친 것이 사실이냐? 석주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도연의 날카로운 추궁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네, 내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너와 함께 떠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석주의 자백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연하를 오해하고 그녀를 떠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석주, 내가 연하를 사랑했다면 그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했다. 그런데 내 질투와 욕심이 그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고 있느냐? 석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연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연은 연하를 찾아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고 도연의 모습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령님, 왜 다시 오셨습니까? 도연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어리석었다. 석주의 거짓말에 속아 너를 의심하고 떠난 것을 용서해다오.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았다. 연하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원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저는 도령님께 배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도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다시는 오해로 인해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주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깨닫고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도연과 연하가 다시 만나게 된 날 밤, 석주는 홀로 자신의 방에 앉아 고뇌에 잠겼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연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녀를 가장 힘들게 만든 건 나였어. 석주는 연하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웃음과 자신을 친구로 대해주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투와 욕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연하와 도연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석주는 산속의 해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석주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마음속에 큰 짐을 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젊은이여, 내 얼굴에 깊은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석주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가장 괴롭힌 건 저였습니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도령과 연하 아가씨를 이간질했고 그들의 사랑을 망치려 했습니다.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석주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과 질투를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 죄는 반드시 씻길 것이다. 석주는 스님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해운 스님은 석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석주에게 산속에서 함께 수행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죄를 반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석주는 산속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매일 새벽마다 참회 기도를 올렸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연하와 도연을 떠올리며 질투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며 자신의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연아와 다시 사랑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여전히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도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도연의 부모님은 여전히 연아가 천한 신분의 여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 여인을 다시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 여인은 우리 가문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도연의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연하는 단순히 신분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제가 그녀를 떠난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이라도 만나보시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태도에 그의 부모님은 결국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 연하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연하는 도연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지만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도령님의 부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저는 비록 천한 신분의 여인이지만 도령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도령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 그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삼을 도령님의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도령의 아버지는 상당히 놀라며 이걸 직접 캐어냈느냐? 네, 직접 캐어냈습니다. 시장에 가서 알아보니 300년 된 산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령의 아버지는 근데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냐? 네, 저에게는 이 산삼보다 도령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아버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도령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산삼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잔인해 놓는 것이 아니거늘 너에게 이 귀한 산삼을 주신 걸 보니 너를 상당히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나 보구나. 도연의 부모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연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다. 도연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인정하겠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연과 연하는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연의 아버님은 산삼을 팔아 얻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해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약초를 캐며 자연과 함께 살아갔고 도연은 학문을 계속 연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도연과 연하는 첫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에요. 도연도 아기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 연아야, 이 아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하를 천한 여인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을 지킨 강인한 여인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방 이야기의 사랑입니다.